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기본 요양보호 강론 1단원 신체활동 지원의 배설돕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돕기는 출제민도가 높으니까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설 시 관찰 내용입니다. 배설 전, 중, 후에 모든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배설 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배설 전에는 요의, 지금 소변을 보고 싶은지, 변의, 대변을 보고 싶은지, 요의나 변의의 유무나 하복부의 팽만감,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 억제 등을 살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배설 중에는 무엇을 살펴보셔야 될까요? 아프신지 봅니다. 통증, 불편함, 불안 정도, 배변, 배뇨 장애 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자, 이제 배설이 끝났습니다. 자, 맞춰지시면 이제 배설물의 색깔, 혼탁의 유무, 배설 시간, 잔뇨감, 잔변감,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나서 시원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남아있는 느낌들을 잔뇨감, 잔변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배설 양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이용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돕기의 기본 원칙은요. 첫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님은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또 화장실은 넘어지면 다치기 쉽기 때문에 밟고 바닥에 물기가 없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셔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응급벨을 설치해서 응급시에 누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휠체어는 바퀴가 4개나 달려있죠. 굴러가는 의자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걸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장실 이용 돕기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30에서 35도 비스듬히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난간에 최대한 빈틈없이 붙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때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역시 걸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고 그리고 발받침대를 올려주시면 대상자가 이동하기가 쉽죠. 세 번째로는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 후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자, 이때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하고, 요양보호사님께서는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즉 마비 측 다리에 충분히 넣고 지지면을 확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반동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대상자의 뒤쪽으로 가서 겨드랑이 사이로 두 팔을 넣고 대상자의 포개진 두 팔을 양손으로 감싸 휠체어에 깊숙이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이제 휠체어의 발받침대 위에 대상자의 발을 올려놓고요. 화장실로 이동 후에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걸고 발받침대를 접고 다시 이제 대상자를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에 몸을 90도 회전시켜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에 변기에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대상자가 이제 화장실에서 일을 보실 때요.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대상자에게 이제 중간중간에 말을 걸어서 상태를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배설물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이상한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대상자 이동할 때 편마비인 경우는 이제 낙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편마비이신 경우는 휠체어나 이동변기 지팡이는 항상 건강한 쪽에 두고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침상배설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침상배설 돕는 방법은 침상에서 배설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진이 이렇게 간이 변기인데요. 간이 변기는 이제 침상에서 일을 볼 때 사용하는 변기의 형태로 여기 뚜껑이 있고요. 하얀색이나 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있죠. 자, 그럼 침상 배설 돕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 뒤에 이제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 놓습니다. 네,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이를 보시기 편하도록 합니다. 너무 차가운 경우는 변이가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 놓으시고요.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이제 TV를 틀어주시거나 혹은 음악을 틀어주시면 편하게 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십니다. 방수포는 침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내용이 방수포입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즉 둔부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깔아주시고,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 한쪽 이렇게 반 정도 깔아주시고 다시 돌려 눕힌 다음에 또 반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어주신 다음에 그리고서 바지를 내려주셔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무릎 덮개로 먼저 덮어주신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어르신이 이제 노출을 최소한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변기를 대주시면 되겠고요. 여덟 번째로는 침대를 올려주어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대상자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일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호출배를 주고 밖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서 상태를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배설이 끝나면 회음부나 항문 부위를 닦아줍니다. 이때 둔부나 회음부, 피부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1번째로는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으로 혹은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내용은 유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출제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여주거나 그 양상을 기록하여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지금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변이 뿌옇거나 지금 뿌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염 소인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거품이 많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좀 단백뇨인 경우 이렇게 거품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진한 소변색은 이제 탈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냄새가 심한 경우는 주로 이제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피가 섞여 있네요. 네, 혈뇨입니다. 푸른빛의 소변, 조금 무섭죠. 네, 빨리 보고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피가 섞인 대변이나 검붉은 대변, 심하게 묽은 대변, 점액질이 섞여 있는 대변, 이런 것들은 다 이상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만,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볏짚 색깔의 소변, 황금색의 대변은 정상이에요. 요거는 보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체크되어 있는 내용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변기 사용 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변기는 어떤 분이 사용하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지만 화장실까지는 걷기 어려운 대상자, 사진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이제 이동변기죠. 혹은 밤에 화장실 이용 시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이동변기를 침상 옆에 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는 배설 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동변기 사용 시 기본 원칙 세 번째는요.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관략근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배설을 하실 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이나 변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변기 돕기 방법 첫 번째로는요.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는 같도록 합니다.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상자가 낙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미끄럼 방지 매트도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이 내용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죠. 네, 앞이나 뒤, 옆이 아니라 밑에, 아래 깔아준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줍니다.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서 배설 시 편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노출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창피하시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하반신을 덮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때도 역시 누가 옆에 있으면 일 보기가 이제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호출벨을 대상자의 손에 가까이 두시고 끝나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설이 끝나고 나면 뒤처리를 하게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와주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이 하게 해주시고요. 안 되는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설이 끝나면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과 비누로 손 씻고 이제 이동변기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합니다. 놔둔다 그러면 안 되죠. 즉시 처리하고 환기는 이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냄새가 난다고 중간에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일회용 장갑을 벗고 나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미세한 구멍으로 이러한 이제 오물이 묻거나 또 세균이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벗고 난 후에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주신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기저귀 사용 돕기입니다.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기저귀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배뇨를 스스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금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기저귀를 채워줍니까? 그러면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는 경우 또는 배설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혹은 치매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기저귀 사용은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발생되니까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 이 내용 중요하죠. 자주 살펴본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신속히 갈아줍니다. 사실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은 기저귀 정해진 시간에 교환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을 2시간 간격으로 이제 교환을 했다 가정을 하면 8시에 교환할 때는 어르신이 안 보셨어요. 그런데 8시 5분에 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해서 갈아드려야 되는데 또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에 보게 되죠. 그러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계속 이제 기저귀 착용을 젖은 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이 내용은 틀린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째 내용은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침상에서 변기나 이동식 변기를 시도해 보시는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저귀 사용 돕기 순서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으로 가리고 면덮개를 이불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내립니다. 자, 면덮개의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바지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 즉 협조가 가능하신 분은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게 해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되고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옆으로 돌려눕혀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죠. 자, 이렇게 배설물 안으로 말아 넣고 따뜻한 물티슈로 회원부는 자, 방향이 중요하죠. 앞에서 뒤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세기저기를 이제 대줍니다. 둔부 아래에 댄 후 둔부를 감싸주시고 바로 눕힌 다음에 테이프에 기저귀를 사진과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면덮개 위로 이불 덮은 후에 덮개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회용 장갑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창문을 열어 이렇게 환기하는 내용은 마지막이 되겠어요.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유치도뇨관에 대한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의 기본 원칙은요. 유치도뇨관이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하지 못해서 도뇨관이라고 하는 관을 사용해서 24시간 소변을 빼주는 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하죠. 이때는 유치도뇨관을 통한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둡니다. 만약에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으면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항상 방광보다 낮게 둔다. 이 내용 소변 주머니의 위치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소변량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 관리 돕기 방법 보겠습니다. 연결관에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펴봐 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유치도뇨관을 삽입해도 침상위에서 이동이나 보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에 손상을 입힙니다. 빼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은 이제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면 이것을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우실 때 소변 주머니 밑에 배출구가 있습니다. 요 하단에 보이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배출구가 됩니다. 요 배출구를 열어서 옆으로 밀면 열립니다. 소변기에 이렇게 소변을 받으신 다음에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여기 시험에 이제 알코올솜이 나오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에 제자리에 꽂아 놓습니다. 이때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또는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소변의 이상 여부 확인 후에 소변은 지정된 장소에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계신 대상자가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경우는요. 대상자가 이제 아랫배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요 연결관이 눌려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소변 주머니를 보았는데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연결관이 눌려 있거나 꺾여 있으면 소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그때만큼은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님은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 등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인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장 기본 요양보호 강론 신체활동 지원의 배설돕기 살펴보았습니다. 네, 출제 빈도 높은 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